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세계 최강 미해군. 그들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해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보유한 미국이 정작 자신들의 군함을 고칠 곳이 없어 녹슨 채 항구에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손을 내민 곳은 전통적인 해양 강국 일본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최근 카를로스 델 토로 미해군성 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조선소 현장을 둘러보며 이런 수준의 공정, 관리와 기술력은 미국 본토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면 기회만 엿보던 일본은 왜 입찰 서류조차 제대로 내밀지 못하고 참패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이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 제발 도와달라고 읍소하게 된 결정적 배경과 일본을 제치고 태평양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등극한 한국 방산의 압도적인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조선업 붕괴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 내 조선소들이 줄도산하면서 현재 미 해군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드라이독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 잠수함의 약 40%가 수리를 위해 대기하다가 작전 투입 시기를 놓치고 있으며 일부 함정은 수리 기간만 2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찍어내며 해양 패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작 미국은 가진 배조차 제대로 띄우지 못하는 치명적인 안보 공백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선택한 동아줄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델 토로 장관은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과 유지보수 MRO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 조선소의 속도와 디지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년이 걸릴 작업을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그는 우리가 찾던 파트너가 바로 여기 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하나오션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위한 자격인 MSRA 함정 정비 협약을 최단 기간에 획득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절박함과 한국의 기술력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청 수주가 아닙니다. 미 해군 함정이 작전 중 파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할 때 미 본토까지 가지 않고 한국 거제와 울산에 들어와 수리를 받고 다시 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한민국 영토가 미 해군의 실질적인 전진 정비, 기지이자 병참 기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게 무기를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공급망으로 격상된 이 역사적인 순간은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 방산, 공급망 동맹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필리핀, 수빅만을 둘러싼 한국 기업의 과감한 전략적 행보 때문입니다. 필리핀 수빅만은 과거 미 해군의 최대 해외 기지였으나 미군 철수 이후 한진중공업이 조선소를 운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이 수빅만 조선소를 미 해군 MRO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미국과 필리핀 정부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필리핀 인근에서 작전 중인 미 함정이 수리를 위해 하와이나 미 본토까지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전력 공백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약 수빅만의 한국 기술진이 상주하는 MRO 기지가 마련된다면 미 함정은 전장을 이탈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수리와 보급을 받고 다시 중국을 견제하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꿈꾸던 전시 지속 능력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 해군의 한국 사랑 또한 이러한 흐름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호위함인 호세 리잘급을 도입하여 해군 주력함으로 운용 중이며 그 성능에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작전을 수행하고 한국 기업의 신속한 후속 군수 지원 ILS를 경험한 필리핀 해군은 차세대 초계함 사업에서도 주저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부 경쟁국들이 납기 지연과 유지보수 비용 문제로 필리핀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배를 인도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공언할 정도로 동남아 해양 안보 라인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는 이미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빅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 전체의 안보 지형을 좌우하는 대체 불가능한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 거대한 기회의 장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을까요? 사실 일본은 모가미급 호위함을 앞세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은 물론
미 해군 MRO 시장까지 넘봤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무기 수출 3원칙까지 완화하며 방산 수출에 열을 올렸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가격 경쟁력과 경직된 태도였습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은 내수 위주로 성장해 온 탓에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국의 호위함이 34천억 원대일 때 일본은 비슷한 성능의 함정을 56천억 원 이상 부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납기 준수 능력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이미 인력난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이 바닥을 치고 있어 미국이 요구하는 신속한 MRO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위의 상성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단순히 물건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생산을 돕는 등 적극적인 패키지 딜을 제안합니다.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문제에서 보듯 때로는 진통이 있기도 하지만 끝까지 파트너십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한국의 태도는 구매국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며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며 시간을 끄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을 찾아와 당신들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내 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는 서류만 따지는 일본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라도 배를 고쳐내는 끈기와 실력을 갖춘 한국뿐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춘 사이 한국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준비되지 않은 조선의 바다를 지켰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판옥선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만든 군함과 기술력이 다시 한번 전 세계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미 해군 장관이 한국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산 군함을 도입하는 이 현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땀 흘려온 우리 조선업 근로자들과 방산 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입니다. 일본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력, 그리고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는 신뢰성.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산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이제 한국은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안보 파트너이자 태평양의 평화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방산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